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중학교 2학년 지금 역사 B 수업 첫 번째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죠. 교과서 22쪽부터 29쪽까지고 오늘은 문명의 발생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엄청 큰 국가라는 걸 이루어 살고 있죠. 그런데 원래부터 이 국가라는 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이제 부족 사회에서 문명을 처음으로 만들어가게 되고 그 문명이 이제 여기저기 전파가 되면서 국가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선사시대에 어떻게 해서 인류가 이 부족 단위로 살던 인류가 거대한 문명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이제 구석기, 신석기는 다 배웠을 테고, 우리가 신석기 되면 이제 농경이 시작되고, 농경을 하다 보니까 인류가 이제 정착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이런 어떤 인류 생활의 큰 변화를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도구가 발달하면서 돌이 아니라 이제 청동기라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게 되죠. 이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농경,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농경이 더더욱 이제 인류가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농경에 적합한 도구를 만들어내면서 농경이 점점 인류 식량 생산의 어떤 중심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농경이 발달하고 엄청 농경 생산물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생산물 중에 먹고 이제 남는 생산물, 이거를 잉여 생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먹고 남는 이 잉여 생산물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계급, 권력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평등한 사회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불평등한 어떤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로 나뉘는 그런 계급, 권력 구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고 그럼 더 많은 생산물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인구를 이제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많은 인구가 태어나게 되고 이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이 인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법과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이나 문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이 많은 인구가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이 많은 생산물을 이제 약탈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방어 시설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생산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보통 거대한 강 옆에 농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큰 강이 막 마음대로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하면 농사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수리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거대한 이 수리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어떤 어, 제도나 규칙 같은 것이 점점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제 인원들을 동원하는 어떤 시스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러분이 옆에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명이라는 것이 크게 네 가지 지역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나일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인더스강, 그 다음에 중국의 황허강 이 주위에서 거대 문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거대 문명들이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특징들을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중국 부분은 안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황허 문명은 중국 문명은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도록 하고 선생님이랑은 이 세 가지 어, 문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다 큰 강 주위에 위치해 있고 또 아주 비슷한 위도에 있죠. 음, 그래서 이 정도 위도가 되어야지만 농경에 어떤 유리한 기후가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가장 먼저 생겨난 문명이라고 이제 추정되는 곳입니다. 지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이 두 가지 강 사이에서 이제 이 문명이 탄생했고 수메르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청동기 문화가 되어야지만 권력 구조가 등장한다고 했죠. 여기는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만들어졌고 이제 거대한 신전 지구라트라는 것이 건설되는데 자, 이런 거대한 어떤 여러분이 피라미드랑 좀 비슷한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피라미드는 근데 무덤인데 이거는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원전 4000년부터 한 기원전 2000년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만들어졌던 이것의 이름을 지구라트라고 부르고 약 90m 정도 높이도 약 90m 정도 지금부터 한 4000년에서 600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대한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문자를 쐐기 문자라고 부르는 이런 문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자들은 지금도 다 여러분 번역 연구자들이 번역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지형이 굉장히 탁 트여 있는 이 평평한 평지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비옥한 땅을 주변에 있는 많은 이민족들이 이 비옥한 땅을 탐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 많은 침입자들이 와서 많이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전투를 펼치다 보니까 뭐 내일을 준비할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을 즐겨야겠다. 왜냐면 내일 누가 쳐들어와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현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중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함무라비 왕이라는 이 법전 우리가 여러분이 비석이 발견되는데 이 비석에는 아주 빽빽하게 글씨로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함무라비라는 왕이 만든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인터넷 좀 검색해 보면 내용을 굉장히 모두가 번역되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인터넷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치면 그 조항들을 지금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법이라고 해서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발달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등장했고 두 번째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나일강 유역에서 이게 만들어졌고 이 지역의 지도를 잠깐 보면 이 나일강이 굉장히 긴 강입니다. 그래서 이 긴 강에서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백나일강이라고 하고 청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나일강이 있죠. 이 상류 지역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오면 이게 하류 지역으로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오겠죠. 그러면 이 하류 지역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는 나일강이 이제 홍수가 나는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하류 지역을 보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아주 척박한 땅인데 이 위에서 이제 아주 많은 비와 이 비옥한 토양들이 이렇게 물을 따라 내려오다가 여기서 범람을 하게 되면 이 강 주위에서 굉장히 비옥한 이 토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홍수를 이런 비옥한 땅이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 농사를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언제 홍수가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 적당히 홍수가 일어나야지 사실 너무 크게 이제 홍수가 나버리면 사람들이 살던 지역까지 다 휩쓸려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홍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달시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언제 어떤 별이 떴을 때 이제 홍수가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을 천문학이나 그다음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땅이 완전히 다 경계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그 땅을 다시 원래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는 이런 기하학 측량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문명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막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죽은 다음에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세 중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미라나 피라미드 같은 이제 사후 세계를 이제 있다고 믿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뭐 미라나 피라미드 여러분 다 알 테니까 굳이 사진 넣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문자,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청동기 문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문자 같은 것들이 발달했다고 했죠.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 전부 다 번역 가능합니다. 연구자들이 다 번역을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왕을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도는 인더스 강 유역에서 성립하게 되는데, 인더스 강은 이제 인도 여기 북서부 쪽에 있는 이 강을 인더스 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지금 인도라는 국명이 바로 이 강에서 시작된 이름을 인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자, 그래서 인더스 강 유역에서 이제 이 청동기 문명이 이제 대표적인 도시로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는 이런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 유적이 남아 있는데, 보면 아주 도시 구조가 이런 사각형 모양으로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거대한 목욕탕도 만들 만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런 거대한, 우리나라는 목욕 문화가 발달했는지 안 발달했었는지 이런 거대한 목욕탕 같은 것들이 안 남아 있는데, 이거 기원전 2500년 경인데도 이런 거대한 목욕탕을 지어서 사용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자, 그리고 역시 청동기 문화에 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그림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고, 아까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닷길을 통해서 서로 무역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기원전 1500년경에 여기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 지역을 이제 오게 되는데, 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북서부 지역에서 아리아인이 이 인더스 강 유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던 원래 인더스 강 유역에 있던 이 문명을 몰아내고 아리아인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이제 문명을 만들게 되고, 자,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이렇게 인도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도 가죠. 그래서 지금 유럽인들의 조상이 바로 이 아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 인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유럽인들이랑 비슷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아리아인에서 의해서 쫓겨난 원래 인도인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종이 인도에서는 혼합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철기를 사용하는 아리아인들이 이 청동기 문명을 쫓아내게 되었고, 이 아리아인들이 여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인도에서 지금도 남아있죠.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이것이 이때부터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역할 신분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바로 아리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배받고 있는 하층민들은 수드라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카스트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원주민들을 지배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문명이 어떻게 태어났고 각 문명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